자, 시작해 볼게요. 삼각함수입니다. 민재가 빠르다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아 민재야. 자. 너 기훈쌤이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다 봤어. 213이었나? 213. 그게 뭔데? 그 213번에 민재 이름 쓰고 잡는 시작. 민재가 아. 듣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래, 맞아.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자, 시작해 볼게. 자, 일반각. 일단 일반각이라는 건 당연히 흔한 각도를 뜻하는 단어야. 그냥 거기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시초선하고 동경이지. 딱 봐도 시초라고 하면 뭔가 처음을 뜻할 것 같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면 가장 0이 되게 하는, 꼭 X축처럼 생긴 요거를 우리가 바로 시초선이라 그래. 그리고 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각도를 뜻해서 우리가 바로 동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를 바로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동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시계 때문에 그러거든. 시계에서는 항상 시계 방향을 항상 플러스라고 잡고 시계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다면, 삼각함수에서는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5도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인 거야? 아, 요렇게 움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45도는 요쪽으로 움직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플러스인 동경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플러스 각도에는 플러스를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위에 설명한 거고요. 그럼 일반각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 360도의 모든 각도를 다 담아낸 거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45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몇 도도 표시할 수 있어. 36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것도 표시할 수가 있어. 왜? 한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더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왜? 요렇게 만약에 내가 동경을 이렇게 그려줬어. 여기가 시초선이고 요만큼이다 라고 했어. 그럼 애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왜? 얘가 바로 시초선에서 한 번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간 건지, 이게 몇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가는 건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일반각이 저 뒤에 가면은 우리 수열에서 한 번 더 쓰이지. 우리 일반항이라는 거 배웠지. 일반항이 무슨 뜻이야? 어떤 규칙적인 항을 나타내는데 걔를 모두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n번째 항을 찾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AN이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항이라고 하듯이, 얘도 각은 각도인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갔는지, 두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갔는지, 세 바퀴 돌고 나서 움직이는지, 몇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n 바퀴 돌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고 표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뭐야? 바퀴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하나짜리 가장 기본이 되는 동경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더하면 405도라는 건 결국 뭘 뜻한다? 아, 360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올라갔더라 라고 표시해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얘를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일반항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 찾고 싶으면 일반항 찾은 다음에 5번째 좀 찾아줄래? O 넣으면 바로 구해두시지. 얘도 선생님 360도 곱하기 n 두 바퀴 돌고 나서 45도만큼 갈게요. 그러면 720도에 45도만 더하면 답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 n 바퀴수는 어떻게 된다? 유리수가 다 올 수도 있고 음수, 양수 다 와도 된다라는 거야. 음수면 거꾸로 돈 거고 양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112쪽에 위에 일반각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그 다음에 뭐 사부면은 솔직히 쉽잖아. 사부면 자체는 1, 2, 3, 4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90도마다 꺾이더라. 모르고 저 호두법으로 표시했네.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 다시 2파이 쭉 가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여기는 뭐? 올. 그 다음 여기는 사. 그 다음 여기는 탄. 그 다음에 코사인. 이거는 그 범위에서는
삼각함수 각의 부호를 뜻한다.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플러스고 여기선 사인 값만, 여긴 탄젠트만, 여기만 코사인만. 사실 뒤에 가서 배울 텐데 미리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112쪽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3쪽 보시면요, 요거 조금 알아둬야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세타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타 자체가 1사분면 각도입니다 라고 문장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0도보단 클 거고,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고, 얘보다는 클 거며 뭐보다는 작을 것이다? n 바퀴 돈 다음에 90도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같다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들은 사분면에서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2사분면은 뻔하죠. 2사분면 같은 경우는 플러스 90도에다가 플러스 180도를 써주면 되고, 3사분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0도에다가 플러스 270도 써주면 되고, 4사분면 각도는 플러스 270도부터 플러스 360도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113쪽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도 이렇게 도를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이 도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말한다? 얘를 60분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60분법은 뭐냐면 360도를 나눠서 표현한 거야. 하나당 1도씩 표현해서. 그래서 90도, 180도, 270도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커지면 14,440도, 25,640도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60분법을 바로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뭐로 바꾼다? 호도법으로 바꾸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 호도법을 배운 시점으로부터는 항상 모든 수학에서는 다 호도법만 쓴다. 넓이를 구할 때, 각도를 구할 때, 어떤 값을 찾을 때는 다 호도법만 나타낸다 이거야. 근데 그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시간을 분으로 바꾸고 분을 초로 바꾸는 원리랑 똑같아. 우리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어떻게 곱했어요? 1시간당 60분이니까 시간 없어져서 60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위끼리 생략된다는 같은 개념이어서, 자, 예를 들어서 30도예요. 30도를 60분법으로는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단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180도를 파이라고 지칭한다. 이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해. 그럼 일단은 이 도를 없애야 돼. 그럼 도가 있는 게 먼저 와야 되니까 180도가 파이랑 같기 때문에 도 없어지고 약분돼서 6분의 파이다라고 이렇게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반대로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알면 한 가지 또 다른 각도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우리 2개 배웠죠? 60분법, 호도법. 그럼 하나만 더 확장하면 라디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야. 라디안. 그럼 이 라디안도 엄밀히 따지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라디안은 많이 안 써요. 왜? 이 라디안이 통하려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1라디안이 어떻게 탄생했죠? 1라디안이? 그쵸, 부채꼴에서 나왔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부채꼴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요걸 반지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모선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엄마의 선. 얘는 엄밀히 따지면 원이라는 원, 엄마에서 떨어진 놈이거든. 그래서 모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요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호라고 하죠. 부채꼴의 호. 근데 물론 이제 얘가 커지면 반지름은 바뀌지 않지만 호의 길이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만, 이 1라디안이라는 건 언제 탄생한다? 바로 반지름과 어느 순간 호의 길이랑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요렇게.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증명이 언제 되냐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증명이 돼요. 우리 혹시 미리 선행한 친구들 말해볼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 L이 있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있을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를 한번 빌려볼게. 여기를. 자, 2분의 1 R L이고, 자, L은 뭐죠? R 세타죠. 그래서 얘 여기다 L 넣어가지고 얘가 나온 거거든. 근데 L은 R 세타, 얘를 한번 빌려서 갖고 오면 우리
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아, 이 호의 길이가 사실은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 그럼 이게 이거 그럼 이렇게 증명 안 할게. 그냥 L이 누구랑 같을 때야? 반지름이죠. 그럼 R은 R 세타죠. 그럼 이 세타는 뭐여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오해를 해. 선생님, 그럼 이거는 1도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근데 1도는 말이 돼, 안 돼. 왜? 이 세타 자체는 무슨 법이야? 호도법이거든. 그럼 일단 1도는 탈락이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그럼 얘를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1도가 아니면 180도 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맞긴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라디안은 생략한다 라는 거야. 안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써있죠. 여기 안 써있고. 여기 써있네. 여기 보면 1라디안을 뭐라고 하래? 파이분의 180도. 그리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얘들아, 우리 60분법이라는 게 시분초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라디안이 57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17분 45초야. 되게 신기하지. 왜냐면 사실은 이 모든 부채꼴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 있을 때 요 x값 의미하잖아. 우리 요거 있지. 요 x값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위치부터 다음 그 위치까지 오는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주기라고 하지. 근데 이 주기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시간이잖아.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던 날이 오면 우리 뭐라고 불러? 일주기라고 하잖아. 그 사람이 죽은 후부터 다음 죽은 그날까지 오는 걸린 시간이 바로 1년이니까 1주기라고 하듯이 사실은 여기를 시간을 뜻하거든. 따라서 이 1라디안이 엄밀히 따지면 57도, 이거 여기 써있긴 하거든. 17분 45초를 뜻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진짜 완벽하게 이쁜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각도가 없어서 57도 17분 45초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대략적으로 57.4 정도라고 그냥 암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가는데 결국엔 그 반올림 하거나 하면 57.4로 예상하셔서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그럼 제가 모르고 57.4도 라디안만 알았다면 대략적으로 얘가 얘보다 더 큰 걸 알 텐데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유추하면 돼요? 1라디안이 대략 몇 도일까? 라고 어떻게 유추하면 될까?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보험으로. 학교 시험에 이게 많이 생각이 안 났어. 57.4라는 게. 그치. 바로 아까 여기 있죠. 얘를 이용하는 거야. 거기 우리 표에 있었잖아.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고. 여기서 바로 파이를 3.14라고 계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걔가 대략적으로 57.4. 사실은 정확하게 57.3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57.3으로 계산하든 4로 계산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0.1도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5쪽에 한 걸음 더를 한번 봐볼게요. 한 걸음 더. 이게 무조건 학교 시험 단골 문제죠. 숙문고는 무조건 출제했고 숙문고뿐만 아니라 이 동네 학교 다 한 문제씩 냈어요. 근데 자, 생각보다 못 외우는 친구들이 많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마 CP반 정도면 사실 다 외웠을 거야.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있을 거고, 두 동경이 자, X축 대칭이 있을 거고, 이 쓰는 순서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6번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선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얘네 둘이 세트예요. 얘네 둘이 세트고요. 얘가 조금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얘가 학교 시험에서는
낼 가능성도 있고 고득점일수록 얘를 많이 내고 그냥 문제 주기 싫을 때 이 개념을 내고 싶어. 아 근데 막 요런 거 하찮은 거 주면 애들 다 맞출 것 같아. 그럼 한 요 정도 줘가지고 한 4등급 때 떨어뜨리려고 와르르 틀리게끔. 자 한번 해볼게. 사실 여러분들 외웠죠? 이거 혹시 공식이 뭐죠? EM 파 그치 그거부터 말할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EM 파이.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에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할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만약에 이 공식이 안 외워지면 그림으로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 자, 뭐 혹시 이거 자기 다 못 외우신 분 완벽하게 사실 좀 봐야 된다. 그러면 그림을 외우는 게 좋아. 잘 봐. 선생님이 알파를 노란 색깔로 그릴게요. 베타를 주황 색깔, 좀 헷갈리지 않게 초록색, 분홍 색깔로 그려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노란 색깔 알파를, 베타부터 먼저 할게. 베타를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는 뭐냐면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똑같이 요 위에 얹어졌다고 쳐볼게요. 요만큼이 알파예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만큼이 알파인데 요만큼이 베타면 알파 안에 베타가 들어가 있죠. 그럼 결국 알파에서 베타 빼면 뭐가 남아요? 한 바퀴 남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2n 파이 한 바퀴 남더라 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2n 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2파이가 360도잖아요. 아까 일반각 표현할 때. 근데 그럼 이제 x축 y축 대칭 쉽게 이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식부터 말하면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럼 여긴 뭐죠? 2n 파이 끝이에요? 확실해요? 엄마 걸고요? 미안해요. 자,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민이가 가족을 걸었어요. 자, 가볼게요. 자, 베타를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x축 대칭 시켜볼래? 그럼 요만큼 올 텐데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안 돌고 갈게. 돌고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간 거야. 얘랑 똑같아. 너 x축 대칭 붙어있구나. 뭘로 답을 줘버렸네 그러면. 자, 요만큼이 베타야. 그럼 x축 대칭하면 요거 한 바퀴 안 돌릴게. 요만큼은 알파라고 넣어볼게. 그러면 대칭이라는 건 합동이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파에다가 베타 더하면 한 바퀴지. 끝났네. 자, 얘는 뭐 나오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뭘까 여기? 파이예요. 자, 아까 이건 그림으로 힌트 줬으니까 이제 넘어갈 텐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치, 대칭, 대칭. 어쨌든 2n 파이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뭘 틀리냐면 어디에 파이가 붙고 어디에 2분의 3파이가 붙고 어디에 2분의 파이가 붙어요를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밑에 반, 선생님이 사실 이제 G반, S반을 많이 했었으니까 걔네들은 이걸 외우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쉽게 외웠냐면 Y파이로 외웠어요. Y파이. 그래서 Y축 대칭일 땐 파이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대칭이란 말이 붙으면 더해요. 대칭이란 말이 없으니까 둘 각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뻔하죠. 자, 얘도 한번 가볼까? 얘도 보면 자, 그림으로 일단 증명해 줄게요. 선생님, 요만큼이 알파래요. 베타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를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요. 그럼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접었다 폈어. 그러면 요렇게 될 것이며 한 바퀴 돌고 와서 요렇게 올라갔다 칠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가 베타면 어디도 베타예요? 여기도 베타죠. 이거 너무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려웠나? 한 바퀴 안 돌려볼게. 그럼 더 잘할 것 같아. 잘 봐. 베타를 내가 빨간색으로 했지. 자, 이게 베타. 자,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 자, 한 바퀴 안 돌리고 이렇게 할게. 여기가 베타야. 요렇게가 알파야. 그러면 알파에다 베타 더하면 몇 도 나와요? 90도 나오죠. 그래서 바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 대칭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외웠지? 모두 다 2n 파이는 다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대칭이란 말이 붙으면은 더한다. 대칭이란 말이 없으면 뺀다야.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 y 파이.
그래서 y축 대칭일 땐 파이가 붙는다.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걸 질문해. 아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외우실 건데요? y는 x잖아. 그럼 y가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들어갔잖아. y가 2개 들어갔으니까 한 번 나눠준다. y 파이의 절반이다.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애들이 뭐에서 헷갈리냐? 얘가 문제인 거야. 왜? 여기 대칭 들어갔다 이거야. 여기에 대칭 들어갔고 얘네들이 각도를 더해버려. 여기랑 같이 해서.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얘가 유사한 말로 뭐예요? 바로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얘는 대칭이란 말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대칭이란 말이 없다. 그럼 최소한 얘는 뺄 것이다. 그리고 EM파이는 일단 붙을 것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뒤에 뭐가 붙어요? 라고 하면 잘 봐. 얘도 증명해 줄게. 얘도 증명해 보면 요만큼이 베타야. 근데 알파가 얘랑 나란하게 이렇게 연장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가 베타면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라는 건 결국 뭐가 나와? 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붙는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책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집마다 요건 좀 달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외워놔야 돼. 자, 한번 가볼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베타부터 먼저 그릴게. 요만큼이 베타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얘 접었다 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알파예요. 그러면 어디가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이해가? 요거를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접었다가 요렇게 펴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접었다 펴도 바로 나오고. 그럼 얘는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2분의 3파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두 개를 더했더니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다. 그래서 대칭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또 더했어요. 요거 외웁시다. 나중에 했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7쪽으로 한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사실 다 알고 이제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 한번 해볼까? 얼마나 여러분들 금붕어인가 아닌가? 그림도 다 지워야지. 내가 이름을 이제 외웠으니까 할 수 있어. 자, 바로 그냥 말하시면 돼요.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책 보지 마시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민지부터 갈게요. 민지야, y는 x 대칭.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플러스 2분. 그렇지. 진우가. 아, 진욱이가 아니지. 승우가. 진욱이가 누구야? 너무한 거 아니야? 원점이니까 그 뺐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뺐을 때 이번 2n 파이 더하기 네. 파이. 네. 2n 파이다, a 파이. 자, 영준아, x축 대칭. 놀랬다. 더하기라고 나와서. 우리 진아, 우리 홍일점. y축 대칭. 알파. 너네 잘 들어. 너네 여자 목소리 듣기 힘들잖아. 엄마 제외하고. 선생님도 여자예요. 아, 그래? 진아, 뭐 여기 y축 대칭. 일단 대칭이란 말이 들어갔어. 뭐해? 더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치, 2n파이 플러스 파이지. y파이로 외우라 그랬어. 자, 지민은 지민인데 누구 지민 시킬까? 백지민 갈게요. 백지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치.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아셨죠? 자, 맘 놓고 있을 서진아. 일치. 아 쉽다. 알파 마이너스 뒤에 없어? 진짜로? 2n파이다. 끝내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1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7쪽 보시면요. 자, 아까 미리 선행했지만 부채꼴에 이제 넓이랑 호의 길이가 나오죠.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되게 멋있게 근사하게 공식으로 외우는 거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유치하게 배웠죠. 왜? 중학교 때는 이 부분 중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 라고 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체 넓이 중요. 파이 r 제곱에서요. 전체 넓이 360도분의 내가 원하는 세타.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멋있게 어떻게 하는 거야?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로 단순히 바꿔서 푸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호의 길이도 사실은 전체 원의 둘레에서요 360도 중 요만큼이에요 라고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어떻게 한다? L은 R 세타라고 쓴다 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얘가 어떻게 나온 거다? 얘는 2분의 1 R 세타인데 얘 대신에 L로 써서 얘가 나온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나 그냥 하나 재미난 거를 누가 물어봐서 한 건데 요거 하다가 나 되게 신기한 거 나도 어디서 걔가 물어봐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원 넓이가 뭐였지? 원 넓이. 이 공식 어떻게 증명해? 저거 가운데로 자르고 나도 그거 보고 놀랬어. 펼쳐서 그치. 내가 이걸 어디서 질문을 받았냐면 구분구적법에서 질문을 받았어. 구분구적법. 구분구적법이 뭔지 알지?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조상시대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얘가 만약에 y는 갑자기 그냥 재미삼아 여기 면적을 어떻게 부여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학자들이 야 저건 곡선이니까 넓이 못 구해 라고 했던 거지. 근데 또 엄청난 천재가 와서 이런 거야. 왜 못 구해? 가로 길이가 1cm인 사각형을 높이만 다르게 밑에 붙여보자 이거야. 그럼 쭉 가다 보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요 밑에 면적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오차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가로 길이를 더 얇게 만들어봐. 정말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게 해볼까? 그럼 막 일렬로 꼭 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듯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무한히 쌓으면 거의 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가 사실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dx 인테그랄이 리미트와 시그마가 만나서 인테그랄이 되고 그리고 n분의 1이 될 거고 이 구간은 n분의 b-a가 됐을 것이다 해서 막 찾은 거거든. 근데 이 넓이가 나도 너네도 봤었냐 이거? 배운 거야? 본 거야? 초등학교 책이 있어? 야 이거 수준 높네.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이거 넓이 공식 증명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칼로 잘라.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피는 거야 옆으로. 그럼 얘가 결국에 펴지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 뭐 이렇게 잘리면 뭐 이렇게 생긴 뭐 모양이 되겠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사각형 막대기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정말 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그걸 잘라버리면 얘는 거의 삼각형 넓이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높이는 뭐가 될 거고 반지름이 될 거고 이 가장 밑변은 누가 돼? 원의 가장 겉면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가장 겉면은 뭐야? 2파이r이잖아. 그래서 넓이는 뭐가 나와? 2파이r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파이r 제곱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거든 넓이가. 근데 요거를 내가 그 구분구적법 고3 애한테 질문을 받았어. 선생님 그러면
얘 원을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그럼 얘도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안에 나누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사각형을 세우는 건. 그러다 보면 방법은 반원밖에 없다 이거지. 아무튼 요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이거 원 하길래.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 자, 117쪽이 이제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거든요. 문제는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문제를 풀려볼게요. 1-2번 시작. 근데 이런 거 재밌지 않냐? 이런 거 공부하면? 재미없나? 여기는 n을 이미 썼어요. 민재야, 속도 괜찮아? 아, 근데 민재한테 권멸받아야지 안 되겠다. 아까 와가지고 막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너 속도 그렇게 빠르냐? 막 이러면서 쑥 지나가더라고. 막 이러면서. 개인가. 머리는 귀엽게 자를 거 가지고, 씨. 미용사 누구야, 씨. 자, 10초. 지금 정도면 답 나올 정도밖에 됩니다. 왜냐면 개념이 빠삭하면은 뭐 숫자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끝. 답은 몇 나옵니까? 말해봐. 답 나오실 분. 땡. 58. 자, 한번 해볼까요? 왜 다 모르죠? 자, 50 이하의 자연수래요. n값이. 자, 3분의 n파이가 몇 사분면 각도? 2사분면이래. 일단 우리 2사분면이면 어떻게 써야 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n을 벌써 썼어요. 그러니까 2n파이 쓰시면 안 되죠. 2k파이 갈게요. 그럼 2사분면이면 90도보다는 클 거예요. 하지만 2k파이 뭐보다는 작을 거예요? 파이보다는 작겠죠. 자, 파이 일단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 3 곱할게요. 그러면 6k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n값은 6k 플러스 3보다는 작대요. 근데 내가 말했죠. n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퀴수잖아. 바퀴수. 그렇기 때문에 이 n값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6k니까 얘도 6k는 확실해요. 근데 얘가 1.5고 얘가 3이니까 얘 뭐? 2밖에 안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거의 무슨 값? 최대값이래. 그럼 n값이 6k 플러스인데 n값은 뭐보다는 작아야 돼? 보단 작고 0보다는 큰 놈이래요. 그럼 딱 봐도 누구 넣었을 때야? 8 넣었을 때네? 끝난 거 아니야? 그때의 뭘 찾아달래? n의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얘는 일단 최대값은 뭐 나와? 50 나오겠네. 그럼 요 논리대로 그대로 이제 밑에 식은 아예 또 다시 바뀌죠. 뭐가? 5분의 n파이가 이번엔 몇 사분면? 4사분면이면 2k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부터 2k파이 더하기 2파이까지죠. 뭐 파이 5 곱하면 10k 플러스 2분의 15부터 n값은 10k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조금 문제가 더럽네. 얘 자체가 10k인 건 맞지만 얘가 7.5예요. 그럼 일단 8 되죠. 얘가 10이니까 10k 플러스
부도 되겠네요. 그때의 무슨 값? 최소값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저거 뭐 넣었을 때야? 뭐 넣었을 때겠냐? 최소가 되려면 따다다다다다다 아까 몇 사분면 각도랬냐? 4사분면이지. 그럼 누구 넣었? 0 넣었을 때 아니야? 큰일 났네. 그럼 8 아니면 9인데 그 중에 제일 최소값은 뭐 8이지 뭐. 답은 58. 끝났죠. 틀리신 분들은 어디가 틀리신 거예요? 아, 계산 실수. 저런. 넘어갈게요. 2-2번 시작. 야, 요런 거 틀리면 이거 답이 없다. 이거는 한 6등급 걸러내기다. (10초) 어떤 놈이 그림 그리니? 자, 끝낼게요. 왜 다들 책을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오한 문제가 아닌데. 15세타가 1사분면 각도래요. 그럼 졸라 돌다가 1사분면에 왔겠죠. 근데 사인 15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대요. 그럼 얘들아 이건 돌려서 말하면 뭘 뜻하는 거야? 졸라 돌다가 1사분면 온 각도랑 그냥 한 바퀴를 안 돌고 그냥 올라간 세타랑 사인 값이 같대요. 그럼 이건 나한테 돌려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두 동경이 그치, 일치한다. 그럼 15세타가 뭐랑 같아야 돼요? 세타가 서로 동경이 같을 때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동경이 같다라는 건 그냥 갖다려 두는 게 아니라 뭐 했더니? 뺐더니 뭐랑 같다? 그럼 여기서 세타는 뭐 나와? 7분의 n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세타가 맨 처음에 무슨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랬어? 0도부터 2n파이라며. 그래서 여기다 대신 넣으면 되잖아. 그럼 파이 없어고 7 곱하면 n값은 2분의 7까지겠네. 그럼 얘가 3.5잖아. 그럼 n값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1, 2, 3이 되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거의 세타의 개수를 찾아달라라고 해서 3개 끝. 설마 저걸 다시 세타에 넣으면 안 되지. 뭐하러 넣어? n값이 결국 이걸 만족하면 세타는 알아서 그 사이 1, 4분면 각도 나오겠지. 뭐야 이것들. 뒷장 넘어갈게. 3-2번 시작. 일정하되. 자, 10초.
자, 끝낼까요? 일단은 요거를 또 이제 잘 생각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도대체 뭘까?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결론적으로 R 두 개의 호의 길이 하나니까 2R 더하기 L이죠.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둘레라는 말이 보이니까 넓이 공식에서도 뭐를 써야겠어? 바로 2분의 1 RL이 A제곱이다 라는 걸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이놈의 뭔가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L은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양쪽에 2 곱하고 R로 나누니까 2A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 대신에 여기다가 넣을게.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결국 뭘 뜻하냐? 이 R에다가 L분의 2A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 찾는 게 마찬가지다. 근데 보니까 우리 도형들은 길이는 항상 무슨 수죠?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 다 양수들이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 찾아달래. 오케이 말이 뭘 쓸 수 있어? 아, 산지. 산술기의 평균이지. 그럼 곱하면 4A 제곱. 그럼 얘는 결국 2A인데 얘 곱하니까 4A. 아, 최소값은 4A가 나오겠다. 끝났죠. 네. A 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숙제는 블랙라벨은 충격적이게도 120조까지예요. 아, 이번에 졸라 짰네. 프린트 준비할까? 도산.